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커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일명 동심의 화가라고 불리는 장욱진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자, 장욱진 화백, 충남 영기군 출신, 지금의 세종적이죠. 본래 부유한 지주 집안 자제예요. 7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서울로 일찍 올라가서 고모집에서 살았습니다. 경성 제2고등 보통학교라고 해서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시절에 일본인 교사가 그 역사 왜곡을 하면서 가르쳤나 봐요. 그 같은 반 학생들과 항의하다가 의자 드는 벌을 받았는데, 다른 학생들 힘들어가지고 내릴 때 끝까지, 그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끝까지 들고 있다가 끝까지 안 내리니까 교사가 내리라고 할 때 그때 그 의자를 교사 쪽으로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자퇴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팅이 있어요. 진짜 멋있죠. 이런 화가. 자, 아무튼 2세대 근대 화가로 평가를 받고, 그림에서 가족, 나무, 아이, 새 이런 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나는 심플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림도 심플하고 그 동심의 화가라는 말 많이 듣고, 그림의 주요 모티브가 이제 토속적이고 소박한 걸 이제 추구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술입니다. 인생이 술이었어요. 술 마시면서 음주로 주로 작업을 했던 그런 아티스트죠. 자, 1947년도에 신사실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김환기, 유영국, 이중섭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모더니스트 이제 중요한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죠. 자, 이 화가를 두고 폴 클레, 호암미로 그림과 좀 닮았다는 말도 이제 듣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고모가 되게 엄격했대요. 이 그림 몰래 그리다가 자주 얻어맞았대요. 왜냐면 그림을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게다가 자퇴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혼나는데도 계속 몰래 그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아이는 바보 아니면 성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욕심이 없고 소탈한 그런 성격인데 체면과 이 위선을 증오했던 화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비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자퇴한 뒤에 병을 앓았나 봐요. 성홍열인가? 앓다가 수덕사에 들어갔대요. 치료 요양을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때 나혜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1세대 근대 여성 화가이면서 페미니즘 작가, 정조 취미론 이런 걸 주장했고 자유연애를 주장한 대표적인 근대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3.1운동 가담했다가 툭 당하기도 했던, 또 파이팅이 넘치는 나혜석 화백이 어린 장욱진 학생의 그림 보고 이 가능성을 알아봤나 봐요. 칭찬해주면서 야, 나보다 더 잘 그리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주 큰 거장이 될 그런 화가임을 이미 알아보신 화백이란 거. 이전에 이건희 컬렉션 때 이 그림을 소개한 적 있죠. 이게 1세대라면 장욱진이 2세대 근대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는데, 이렇게 집에서 구박당하면 실력으로 보여주면 잔소리가 없어지거든요. 22살 때 전조선 학생미술 전람회에서 최고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중등부 특선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상을 받으면서 고모로부터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아, 얘가 그림을 좀 그리긴 하는구나. 고모한테 맨날 혼나다가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금 100만 원을 가지고 고모님께 비단 치마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아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계기가 아마도 이 그림을 통해서가 아닌가. 이 그림 역시 이건희 컬렉션 그 그림으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상 받은 그림, 공기놀이. 당시 고모 댁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이렇게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자, 도쿄 제국미술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때 멤버가 아까 말씀드린 김환기, 유영국, 이중섭 이들과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신사실파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인맥이 되는 거죠. 제국미술서양학과인데 그 시대의 분위기도 그랬을 테고 전체주의 쪽이잖아요. 그림을 아마도 딱딱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그림을 그렸다, 인터뷰 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숙집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나만의 그림을 그렸다 라고 인터뷰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그림이 기본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장욱진만의 한국적인 정서를 잃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학 시절의 그림은 안타깝게도 거의 전해지지 않는데 이게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학교에서 그린 게 아니라 아까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나만의 그림은 하숙집에서 그렸다고 했잖아요. 일본색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자신만의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었다는 거. 자기 색깔이 이미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선산을 관리하는 그 산지기의 딸이었대요. 자신과 좀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향을 기억하면서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모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지기 딸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남은 유일한 그림이라서 이후에 피난 시절에도 이 그림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긴 해요. 1944년도에 이제 짧지만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세히 어떤 징용인지는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해방되고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6.25 전이죠. 1947년도부터 신사실파를 조직하거든요. 아까 그 지인들, 장국진은 2회 때부터 참여를 하고 친구들 이중섭, 김한기, 유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규상, 백영수 이들과 신사실파라는 게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그린 게 아니라 새롭게 사실을 재해석해서 그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사조 하나로 일관성 있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각각 이제 스타일은 다 다른데 한국의 모더니스트의 어떻게 보면 그 화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중섭의 사망과 또 김한기 화백의 유학으로 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각자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됩니다. 캔버스에 그릴 데가 없어서 이 뒷장에다가 요걸 그린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피난길에도 그림을 이제 그리긴 했거든요. 거의 못 그렸지만 나룻배인데 아무래도 장날에 마을 사람들이 배 타고 그 장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그린 게 아닌가. 아마 이 뒷장에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재활용한 거죠. 되게 짠한 이 스토리. 자, 근데 이 피난길에도 조부모가 계신 고향 산천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거든요. 전쟁 중에 캔버스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캔버스에다 작업한 게 아니라 갱지에다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감이 젖어서 막 스며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고, 이 그림 보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복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쟁 중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아이들 잠 좀 제대로 재우려고 좁은 이 공간에서 서서 이렇게 쉬고 그랬대요. 워낙 잘 공간도 비좁다 보니까. 그 힘든 잔혹한 시대를 술로 이기면서 그 이후에 작품 세 개가 다 술에 의존한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술을 더 많이 드시지 않았나 싶고, 이 그림을 밝힐 때 완전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그때의 내 모습이다 라고 했고, 하늘의 오색 구름이 찬양하고 좌우로는 자연 속에 나 홀로 걷고 있지만 공중에선 새들이 나를 따르고 길에는 강아지가 나를 따른다. 여기 강아지, 여기 새가 있죠. 그게 뭐라고 했냐면 완전 고독은 외롭지 않다. 이런 이분의 말씀에는요 뭔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우주 얘기하는 분들 인터뷰하고 달라요. 뭔가 와닿게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는 인터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본보기를 아주 잘 보여주시는 분 아닌가. 완전 고독은 외롭지 않다고. 엄청 잔혹한 시대이지만 그 고향에서 위로를 받은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셀프 힐링을 했던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이 고향의 이 논두렁길, 그 토덕적인 풍경 이런 게 잘 나와 있죠. 고흐 까마귀 나는 밀밭 그런 느낌도 나네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 자동차가 있는 풍경. 자, 전쟁 끝나고 서울대에서 6년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이 그림 아마 이후에 교수님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의 풍경을 그린 것 같아요. 매우 동화적인 일러스트 느낌의, 너무 딱딱하게 너무 잘 그리지도 않으면서 되게 투박한 이런 스타일, 마치 아이 같은. 그래서 이분을 비교할 때 폴 클레, 파울 클레라고 불리는 청기사파 화가의 그림과 느낌이 비슷하다, 혹은 호환미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갈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뭔가 따라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이 약간 좀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동심의 화가들이잖아요. 폴 클레이도 청기사파니까 약간 평화주의자고 그럴 수밖에 없고, 호암미로도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샤갈도 전쟁을 겪은 와중에도 되게 그 뭔가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런 게 좀 신기하게 좀 결을 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풍경, 저건 유치원 교사책에 나오는 그림이라고요. 자, 서울대 교수 시절에 제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색깔을 내도록 독려를 했대요. 그림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나는 가르칠 체질이 아니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던 화백입니다. 그 교수가 분위기나 조성해 주는 게 그냥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고, 그 제자 출신 그 교수님인가 어떤 화백의 인터뷰로는 말씀은 거의 안 하시고 뭔가 좀 관심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뭔가 짚어주고 그랬대요. 예, 말씀은 거의 안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나면 제자들과 술 마시는 거를 되게 즐겼대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을 그 해화동 술집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고마운 교수님,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술 잘 사주시는 교수님. 뭐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7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십니다. 이 무렵대 그림 1957년도 가로수라는 작품, 이 동화적인 요런 질감 효과, 크레용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이제 긁는 듯한 요런 선 드로잉 같은 그림이 많거든요. 굉장히 아이 같죠. 그리고 특유의 질감 효과가 또 재밌습니다. 이 모더니즘 대표 화가인 게 뭐냐면 스스로도 나는 심플하다라고 말을 했듯이 공모전 수상자이기도 하고 제국 미술학교 들어갔을 정도면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된 분이거든요. 일본식 그런 교육이 굉장히 아카데믹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이제 스타일을 이제 추구했다는 게 멋진 거죠. 여기 달도 보이네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새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 중에서 까치, 다른 그림에서도 까치가 많은데 되게 유화적으로 단순화시킨 그런 그림. 특유의 질감 효과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거 어떻게 그리셨을까요? 아주 세밀한 세필로 긁으신 것 같아요. 두텁게 그린 다음에 밝은 세필로 화이트로 되게 동전 긁듯이 그 밀도 있게 쌓아 올린 이런 스타일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그 달. 근데 이런 걸로 보면 호암미로와 느낌은 달라요. 엄연히 스타일은 다른데 그 성향은 좀 많이 닮았다. 동심을 자극하고 유화적인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까치를 왜 그렸냐를 봤을 때 교과서에서 나온 까치 그 사파 있잖아요. 그게 모티브가 돼서 우리나라 일상에서 가장 많은 새가 또 까치이기도 하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새, 그리고 낮게 날면서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는 친숙한 새잖아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와서 모티브가 됐다는 설도 있지만 되게 가장 친숙한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까치가 좋은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집과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그렇지만 집을 많이 그리고 초창기에는 자신은 집 속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딸을 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모양은 딸이겠죠. 심플한 느낌으로 약간 또 기울어져 있고, 이번엔 태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엽게 아이 낙서처럼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리는 드로잉이 장국진만의 재미있는 특징이죠. 질감부터 이 심플한 느낌. 저는 장국진 화백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동양적인 선을 쓴다, 아니면 뭐 한복 입혔다, 그래서 뭐 한국 정서를 담았다, 그 억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한 번도 토속적이라든지 한국적인 거 이런 건 강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대요. 그냥 그린 거예요. 뭐 애국 마인드라든지 뭐 민족성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 속으로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분은 일상에서 보이는 그것들을 솔직하게 자신만의 조형적인 언어로 녹여냈기 때문에 억지로 한국적인 거를 막 보여주려고 노력도 안 해도 한국인이니까 그 보편성을 다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보면 꼭 한국적인 게 알고 뭐 아닌 것도 있거든요. 노력하지 않은데도 자연스럽게 이 한국적인 걸 녹여내지 않았나. 자신의 느낌대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수님 그만두시고 덕소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내과가 있고
거의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그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작은 작업실에서 가족들이랑도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작업에 이제 올인을 하시거든요. 또 술과 관련된 인터뷰를 합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그림 그리는 죄와 술 먹은 죄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림처럼 정확한 나의 분신은 없다. 그림과 술과 나는 삼위일체인 것이다. 와, 이 완전 도인이에요, 도인. 그죠?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거의 12년 동안 이런 자유로운 작업 생활을 하시거든요, 덕소에서. 그리고 가끔 제자들이 오면 술 취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물어봤대요. 그 제자들이 그대로 이제 인터뷰한 거거든요. 술 취했을 때 말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아무튼 이분이 술과 함께한 작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술반, 그림반, 이게 인생이었던 장국진 화백. 죄가 커요? 자, 식탁이라는 작품. 그 일상 속에 식사하시다가 그 본 거를 모티브로 그리는 걸 수도 있고, 고대의 벽화 아니면 상형 문자 같은 느낌도 나죠. 아이처럼 그리기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카소가 밝혔죠. 라파엘처럼 그리는 데는 뭐 7살이면 좋겠다 이런 말 했는데,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 걸렸다 이런 말 했듯이, 오히려 아카데미즘 교육받은 분들이 그 틀을 깨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 봐서 압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틀을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점조차 제발 투시 틀리게 그려라고 하는데도 막 억지로 껴맞춥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근데 그런 거를 버릴 줄 아는 게 현대미술에서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게 되는 모더니즘 화가죠. 동물 과적, 역시 유아적인 마인드, 이런 거 보면 샤갈의 마인드와도 좀 닮아있죠. 동물이 많이 등장하니까 샤갈도. 뭐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요. 이 그림이 덕소 화실을 벽에 그린 건데, 그걸 떼어다가 소유주가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뭐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족처럼 그린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이분은 보면 지금 뭔가 향토적인 정서가 자주 등장하죠. 돼지 밑에 개미 아닐 거예요. 새끼 돼지일 겁니다. 네, 이분 원근법 파기거든요. 자기 강조하고 싶은 건 크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상관없이 작게 그리고 싶은 거 작게 그리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한국적인 원근법이죠. 우리나라 선조들 화백들도 강조하고 싶은 거를 좀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년대부터 다른 신사실파 화백들도 그랬지만 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한 추상 표현주의 물결이 우리나라에서 전인적인 예술가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당연히 줬겠죠. 실제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장국진 화백도 이때 시도를 하십니다. 눈이란 작품인데 약간의 고르키의 향기가 좀 나네요. 따라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몇 작품 시도하시는데 금방 이 스타일을 접습니다. 자신의 스타일과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본래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요 무렵부터 부처님 같은 드로잉을 많이 그리거든요. 보살, 진진묘라고 해서 이게 아내를 모티브로 그린 거거든요. 아내의 법명, 그 불교식 이름이 진진묘라고 합니다. 이 이순경 여사, 그 아내가 평생 헌신했잖아요. 5자식인가 낳았는데 남편 좋은 직장 나름 얻었잖아요. 교수님 됐는데도 좋은 명예로운 직장 그만두고 그림 그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따로 떨어졌던 시절도 많고, 이제 자식을 5이나 낳았는데 이 혼자 다 키웠다고 합니다. 서점 운영하면서. 그러면서도 남편까지 지원해줬대요. 서점에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이 고마움을 아는 거죠. 요즘 같으면요 바로 이혼감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평생 버티고 지원해줬던 고마운 아내, 그래서 보살로 표현한 거예요. 보살. 되게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남편 평생 술만 마셔. 그림 아니면 술. 그것마저도 이해하셨던, 완전 해탈의 경지에 가졌던 아내 이순경 여사를 모티브로 그린 진진묘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 또 나름 로맨티스트인 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또 고마움도 느끼고 결혼 기념일 혹은 생일날 맞춰서 전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선물한 부채를 보면요, 그 멋진 드로잉으로 선물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밝히기로는 전시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남편이 선물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아내에게 헌정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마워했다고 하잖아요.
손 보니까 엘그레코예요. 해탈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보살 시리즈로 다른 몇 가지 시리즈가 꽤 있습니다. 그쵸? 아내를 보살로 여겼을 정도면 고마움을 진심으로 느낀 거 맞죠? 신혼 시절의 아내와 장국진 화백의 모습. 와, 멋있네요. 멋진 커플입니다. 가족도라는 작품이에요. 아까 특유의 뭔가 거칠게 깊이 있게 막 밀돌리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달라졌네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작은 집에 가족들을 몰아넣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모습은 거의 안 그렸대요. 근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족들 못 챙기니까 그 미안함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기 내가 민망하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제3자가 돼서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나무 너무 귀여워. 아기 돼지 그 삼형제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늑대만 오면 그 동화적인 그런 느낌? 원시 부족의 드로잉을 보는 듯한, 요거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런 표시 같은. 이 모티브만 봐도 매우 한국적이죠. 가마솥에 이건 주걱인지 농기구인지 모르겠지만 상 있고, 옛날식 가옥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 부엌 있고 바로 여기 문 하나 넘어가면 난방, 여기가 땔감 떼는 데고, 요런 방이 바로 떠오르네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이랬거든요. 진짜 선 몇 개로 그 한국적인 정서를 정말 센스 있게 잘 담아내는, 그렇다고 막 억지로 한국적인 거를 감상자한테 요구하지도 않아요. 아, 이거 굉장히 한국적이란다. 억지로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감을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이라는 거면서 보편적이라는 거.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잖아요. 애국자적인 마인드로 뭔가 예술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좀 오글거리거나 좀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 근데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림은 오히려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야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그 감성을 녹여낸 것 뿐이다. 근데 가장 한국적이다, 이런 느낌. 와, 너무 심플한데 한국적인데 세련된 느낌 다 가졌습니다. 귀여움과 소박함과 토속적인 거. 와, 이 강아지 어쩔 거야. 너무 귀여워. 나무 위에 새가 있고 멍석 깔다 할 때 그 멍석인가 봐요. 보세요. 이거 원근법도 이 파괴하는 이 놀라운 재치. 새가 은근해요. 아, 이 개 드로잉 너무 매력 있어요.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분이 작업할 때 보면요, 맨날 쭈그려 앉아서 거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큰 작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캔버스 깔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작은 사이즈, 거의 엽서 사이즈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어요. 크게 그리는 거를 원하지 않았대요. 크게 그리면 뭔가 화면을 확 잡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슷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실제로도 되게 작은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 못지않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귀여운 나무입니다. 거의 부채에 해당되는 나무. 가족 또 나왔습니다. 이제 자기 그린 거 아닌가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좀 그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산을 그렸고 나무, 태양, 이런 그림은 그 굿즈 샵에 딱 넣었을 때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머그컵에 넣어도 너무 이쁘고, 어떤 그림 사파에 넣어도 너무 이쁘고, 동화책에 넣어도 이쁘고, 다 잘 어울리는 그림. 그리고 되게 촌스럽지도 않고. 근데 화가 중에 최고의 재능이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한국적인 화가 중에 한 분이면서도 모더니스트로서의 근대 화가 중에 최고의 재능이다. 사실파 멤버 중에 저에게는 1순위가 이분입니다. 그 다음이 뭐 박수근이나 이제 이중섭, 그 외에는 그냥 비슷해요, 저한테는. 근데 이분 너무 멋있어요. 저기 양주 장국진 미술관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가족들이랑 한번 미술관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 약간 또 바람이 날리는 듯한 이런 느낌도 내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갓 같은 지붕이라고 하시고, 나무가 거의 본인이에요. 새가, 까치가 그 자신을 나타내는 도상이란 말도 있는데 나무일 수도 있겠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신을 그렸어. 말 된다. 가족들한테는 있으나 없으나 아버지 살아 계신지 몰라. 맨날 그림만 그려 술만 드시니까 가족들 돌보지도 않고. 근데 없으면 너무 허전한 그런 존재? 나무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이분의 거의 시그니처 작품이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장욱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위에 집이 있어요. 아, 진짜 동화적인 초현실주의죠. 소가 있고, 한국적인 소. 그 한국적인 강아지 또 나왔어요. 아빠, 엄마, 자식. 요렇게 압축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수염 달린 거 봐서는 자신을 그린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들이랑도 좀 함께 하면서 미안함이 조금 수그러 들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진짜입니다. 장욱진을 느끼려면 이 작품을 직관하셔야 돼요. 저도 나중에 하려고요. 그리고 굿즈샵에서 장욱진 관련된 거 사시려면 이거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코미티에 나오는 마른 개처럼 보인다고 하시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가로수 위에 집이 왜 있을까? 그냥일 수도 있고 귀엽잖아요. 만약에 장욱진 화백한테 인터뷰했다면요, 논리적인 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멋있는 답변도 안 했을 겁니다. 이분의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없으신데 한 번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구나, 뭔가 공감이 되는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또 무제라는 작품, 이 그림 보고 그 시를 쓰고 간단한 유화 같은 드로잉을 했던 후안미로의 그 작품이 생각나더라고요. 작은 연습장 같은 데에 아이처럼 막 색깔 놀이 했던 그런 작품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스타일은 좀 다른데 모티브는 또 비슷합니다. 산, 뭐 새. 후안미로도 자주 그렸던 그 소재였죠. 지금처럼 국제화 시대였으면 후안미로와 뭔가 통했을 그런 분입니다. 호암미로보다는 술을 많이 드셨겠네요. 아, 이분 마요르카 가셔서 호암미로랑 술 한잔 하면서 그림 그리셨으면 배포 됐을 것 같아요. 호암미로는 흡연을 좋아했고 이분은 술을 좋아했죠. 물화일체네요. 그죠? 새와 산과 태양과 달과 나와 물화일체. 게다가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술과 물화일체인 거죠. 그래서 인터뷰 때 제자들이 오면 술 마시면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했나? 인터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억지로 멋있는 척 어려운 외계인의 언어를 하지도 않아서 더 좋아요. 철학적인 척하는 이런 어려운 말 안 하고 솔직하고 담백한데 그 안에 뭔가 오히려 더 철학적인 그리고 멋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풍경이란 작품. 요 남자는 자화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과가 나오는데 이분이 또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냐 하면 갑자기 기분 좋은 날 그냥 원래 이제 물놀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옷 벗고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고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풍수지리적 명당이에요. 집 앞에 레드카펫. 자, 무제. 근데 이때부터 먹으로도 많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 드로잉 위주로 보면 이 드로잉에 필력이 있어요. 아이처럼 그리지만 이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고수인 거를 숨기지만 이게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드로잉. 예, 이때 이런 식의 드로잉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술을 마시면서 이런 드로잉 할 때는 주로 새벽에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먹그림은 주로 80년대 이후에 너무 귀여운 우리나라 순이 같은 캐릭터? 그 되게 재미있는 말씀 하셨는데 그림은 가장 정직하대요. 왜냐면 꾀를 부리면 꾀 부린 만큼 보이고 흉내 내면 흉내 낸 것처럼 보인다. 진짜 이 말이 좀 와닿는 게 뭐냐면 그림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유명하건 무명이건 간에 분명히 너무 과다하게 가치평가된 작가들 보면 아, 너무 대충 그렸다라는 게 느껴진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림이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림 모르니까 너무 발로 그린 것 같다, 너무 대충 그렸다라고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사람이 진짜 이거 막 그렸다, 생각 없이 막 그렸네, 날로 먹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정직하대요. 이게 말에 진짜 뭔가 다 담겨 있죠. 다 티 나니까 작가들 구라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은 개떡 좀 그려놓고 말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말도 있어요. 겸손보다는 교만이 더 낫다. 교만한 게 겸손한 것보다 순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해 갈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어려운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최고다. 그림에 막 과시하는 게 막 있어요. 겉으로 행동은 딱 봐도 나 잘났다 이런 게 행동에 묻어나. 근데 말로는 되게 겸손한 인터뷰하는
제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닌 거야. 그림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말한 게 아닌가. 예, 용인 시절에 이 집을 신갈집이라 불렀대요. 여기도 시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작게 항상 그리셨다고 합니다. 이건 드로잉이죠. 유화를 그리더라도 땅바닥에서 쭈그려 앉아서 많이 그렸다고 하고,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교만이죠. 교육을 받아야 겸손하니 그 교육이 진심이 아니니. 진짜 그러네요. 겸손이라는 게 교육의 학습의 결과잖아요. 알고 보니 순수한 게 아니네요. 와, 설득되려고 그래. 아마도 본능적인 걸 추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림도 아카데믹한 거, 교육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원시 부족 같은 그런 드로잉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풍경. 특유의 장옥진 나무 또 나왔고, 특유의 붉은 땡땡이 태양 또 까치겠죠. 시골집. 아, 이게 까치고 둘 다 까치인지 모르겠는데 옷 벗고 있는 아이가 있네요. 그죠? 그 아이 그릴 때도 가장 원시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 같네요. 옷을 안 입힌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그림 보고 호환미르 감성이 또 느껴졌거든요. 이 까치에 가장 가깝게 또 그렸고, 아 근데 진짜 아이처럼 그렸는데 더 멋진 게 뭐냐면 유치하지가 않아요. 아이처럼 그리면 잘못하면 유치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감각적으로 보인다는 게 이분이 아 진짜 고수다 라는 거. 이분 너무 찬사를 보내나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솔직한 저의 감상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스스로 토덕적이라는 한국적이란 말 한 적이 없다고. 이분의 제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이라고 하면 아 뭔가 심오한 세계, 우주의 막 이제 질서, 막 심오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옥진 화백은 소박하게 일상을 그렸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한국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세련된 그 감각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보편성이 있다. 억지로 나 한국적이야, 한복 안 입혀도 한국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절구통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약간 폴 클레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거 스타일은 다른데 그 감성이 비슷한 거예요. 알죠? 말 나온 김에 폴 클레 그림도 매력적이거든요. 폴 클레 그림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회수에 신경 써야 하는 이 현실과 타협해야 되잖아요. 또 이 어렵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 현실과 타협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아까부터 달은 파랗게 자주 묘사하네요. 태양은 붉게, 달은 파랗게, 달은 차가운 감성, 태양은 빨간 감성, 뜨거운 감성, 이런 거죠. 집을 나무 위에 왜 그릴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서 각자 상상의 영역이죠. 나무가 하나의 우주가 아닐까요? 그럼 여기에 집들이 있고 그 중심에 새가 있네요. 새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인간이 사는 집보다. 자연 친화적이네요. 그죠? 사람 사는 거는 자연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감성을 보면 또 청기사파가 생각이 나요. 청기사파와 시대도 비슷합니다. 그 연도는 다르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아주 그 동화적인 감성으로 녹여낸 게 청기사파니까, 그걸 아주 날카롭게 그려낸 게 다리파이기도 하고, 가족을 안고 싶지만 못함에 대한 그 욕구?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무 안에 이게 자신의 집일 수도 있겠네요. 자신만의 유니버스예요. 이게 나무가 자신만의 유니버스. 그 유니버스 안에 새가 자신인 거지. 가족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고, 아 그런 느낌? 수탉이 딱 있는 거 봐서. 그리고 이때부터 무중력 상태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작업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약간의 그 샤갈의 느낌도 나더라고요. 근데 샤갈보다 더 한국적인, 저 개인적으로 좀 더 호감이에요. 왜냐면 샤갈이 은근 잔혹하게 그린 게 있거든요. 잔혹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뭐 그건 취향 문제긴 하지만. 자, 이게 유작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 자신을 갈아서 모든 걸 예술에 바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전부 이런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죽는 날까지 그림 위에서 써버리겠다. 근데 이분이 하신 행동을 보면, 그 그림도 그렇고 인터뷰나 지인의 그 말씀, 이분이 사셨을 때 얘기 들어보면 그 진짜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오래 사시려고 건강 관리했으면 술 며칠 굶고 술만 드시진 않았겠죠.
아, 아내분이 얼마나 그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그래서 보살인 것 같아요. 남는 시간은 술로 휴식하면서 내가 오로지 확고하게 알고 믿는 것은 이것뿐이다. 자신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죠. 그림으로. 보세요. 공중부양한 도인이 있습니다. 이게 자화상이지 않을까. 이분은 서양으로 따지면요. 앞에 세인트 우진이 나와야 돼요. 세인트. 산 우진. 세인트 우진. 그리고 성자죠, 거의. 예술계의 그 성자, 성인. 거의 그런 도를 닦는 경지에 오른 그런 분이십니다. 특유의 욱진 나무는 또 나오고요. 그죠? 모든 걸 초월한 듯한 사람이 나옵니다. 의미하는 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자신의 마지막을 약간 예견한 듯한 그림 같진 않나요? 그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멀쩡하게 점심까지 다 드셨는데 그 원래부터 천식을 앓긴 했는데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결국 이제 고질병이었던 천식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 1990년도에 유아가 80여 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만약에 크게 그리셨다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경매에 거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파나를 포함한 여러 드로잉 그 외의 작품은 1200여 점 정도. 그래서 이분이 맨날 막 그림만 그리신 게 아니라 잘 안 될 때는요 그림을 또 못 그릴 때도 많았대요. 모든 걸 초월한 화가 멋진 장국진 그 화백. 저는 이분의 그 감각이라든지 그 한국적인 정서, 저는 요즘에 단색화가 좀 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백들 중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분은 저평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은 재조명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유명하지만 다른 그 기반기 화백 이상으로 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양주 그 경치도 좋대요. 주변에 이쁜 카페도 있고 한번 힐링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33세면 이 시대로 따지면 그 짧은 생은 아니시죠, 그죠? 그렇게 술로 오랜 시간을 버텼는데, 근데 이분의 표정 보면 인상에서 딱 보이면 좀 낙천적인 표정 아닌가요? 그나마 그 천식을 고질병을 앓고 술로 인생을 뭐 버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오래 사신 게 아닌가. 딱 봐도 건강 관리 전혀 1도 안 하실 분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에나스 타르데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